실제로 나오는 임대료는 뭐 2% 안 되는 재매각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하나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딩 뚜벅입니다. 오늘은 UFC 정찬선 선수 좀비짐 인근의 매각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근처로 나와봤고요.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 하나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강남 매매가 그 수익률 3%면은 매각이 된다라는 공식이 하나 있었고, 3%가 안 되더라도 건물에 이점이 있으면 팔리더라 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남의 건물을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팔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한번 임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용도지역 제3종 1번 주거지역 지하 1층, 지상 5층, 거래 시점은 22년 8월, 23년 1월 총 2번이고요. 매매가는 80억에서 굉장히 신기한 점인데 72억으로 다시 한번 거래가 된 사례입니다. 80억일 때 토지 평당가 1억 6천만 원, 72억일 때는 평당 1억 4천만 원 가량으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신축은 22년도 05월 13일에 되었습니다. 이쪽 앞에도 공사 중이고 인근으로도 신축 건물 그리고 펜스가 쳐져 있는 건물들이 보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많이 보유하셨던 분이 최초 이제 신축을 하시고 가지고 계셨었고요. 건물명마다 같은 상호가 붙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물입니다. 현재 같은 고금리 시장에서는 건물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강남의 요구 수익률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강남 같은 경우는 운용 수익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시세 차익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것 같고요. 이 매각 사례 같은 경우는 수익률 3%를 맞추고 매매가 80억에 거래를 진행했던 물건입니다. 당장에 이제 시세 차익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적절한 자기 자본과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았다면은 어느 정도 운용 수익이 날 수도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임차인 관리만 잘 된다면 현재 같은 고금리 시장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저희가 지나온 이 도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신분당선 4번 출구가 있기 때문에 도보로 한 10분 정도 또는 10분 내외까지도 가능한 거리입니다. 신축 후 1차 그 매도하셨던 분은 80억에 매도를 잘 하셨고요. 고금리로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에 아주 먹구름이 낀 적이 있었는데요. 건물을 매입하셨던 분이 다시 이제 72억으로 재매각한 아주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취등록세나 여러 가지 이제 부대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은 약 한 마이너스 한 10억 원 정도 손해를 보신 물건인데요. 아마 이때 시장 금리가 한 7에서 8% 그 이상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는지라 아마 그 시장 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소위 좀 약간 던지셨던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물건과 같이 이제 고금리 시장이나 아니면은 좀 어려운 시장이 다가왔었을 때 이런 물건을 하나씩 좀 이제 매입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매각 사례입니다. 역삼동 834-41 용도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1층 지상 2층이었던 물건이고요. 거래 시점은 23년 2월, 매매가 44억 5천, 토지 평당가 8,200, 토지 면적 54평, 건물 연면적은 49평이었던 건물이고 최초 신축 연도는 78년도 건물로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 매도자 책임 명도 그리고 잔금 전 멸실까지 가능했던 강남의 아주 좋은 물건이라서 매매가 된 것 같고요. 이게 거래 시점을 보면은 23년도 초인데 그때가 아까 이제 첫 번째 매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수자가 이제 부르는 가격에 맞춰서 좀 매매가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그런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매수를 하신다는 것도 굉장히 용감한 선택이셨을 테지만 돌아보면 아주 좋은 금액으로 잘 매입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건물 보면은 지금 뭐 앞에 도로랑 그런 거는 뭐 이렇게 크진 않지만 여러 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점이 있어서 사거리에 위치가 될 만한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이렇게 뭐 신축, 뭐 사무실들이 들어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주택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매각 사례입니다. 역삼동 834-13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지하 1층 지상 5층 거래 시점 23년 8월 매매가는 81억 토지 평당가 1억 3천입니다. 토지 면적은 60평 건물 연면적 155평 신축 연도는 22년 06월 29일입니다. 21년 1월에 36억 원에 저 건물을 매입을 하셨고요. 23년 8월에 81억에 재매각한 사례입니다. 매입 당시에는 평당 6천만 원대였고요. 거기에 연면적 155평, 약 한 15억 정도 되는 건축비를 들여서 신축을 하셔서 전체적인 총 매입가는 대략적으로 한 50억 원 초반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2년 사이 30억이라는 시세 차익을 남긴 건물이고요. 81억 매매가 기준 수익률 3%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각 사례와 같은 공식이 또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 매각 사례입니다. 용도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거래 시점 23년 8월 매매가는 53억입니다. 토지 평당가는 1억 정도에 팔렸고요. 토지 면적 50평 건물 연면적 150평 정도 최초 신축 연도는 92년도 건폐율 49 용적률 247로 용적률을 조금 더 받은 물건이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물건입니다. 15년도 22억 그리고 19년도 37억 5천 그리고 23년도에 53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준공연도가 이제 92년도인데 이제 한 17년도쯤에 요거를 좀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한 물건이에요. 이 상태 그대로 수익률이 또 3%가 나왔던 물건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보다 약 한 50% 정도를 더 받아서 수익률을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이제 부시고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 자체가 이제 북도로를 바라보고 있어서 1조 사선에 영향을 안 받고 네모 반듯하게 건물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축이 아닌 구축으로 강남 3%대 공식을 충족시킨 물건이고요. 북도로까지 바라보고 있어서 아주 굉장히 좋았던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항상 이렇게 좀 좋은 것 같은 물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100점짜리는 없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상층부가 이제 주택이 좀 있었어요. 그거를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주택 취득세가 중과되는 점이 있어서 실제로는 매매가 53억이 아닌 취득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한 55억 정도 되는 물건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매각 사례입니다. 역삼동 791 용도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규모 제1층부터 지상 5층짜리 물건입니다. 거래 시점은 23년 6월 매매가 95억 토지 평당가 9,300 토지 면적 101평 건물 연면적 305평 91년도 신축이 되었던 건물입니다. 이 물건도 강남 공식에 좀 이제 충족했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실제로 나오는 임대료는 한 2% 정도도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3%가 아닌데 왜 팔렸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이 건물 연면적에 좀 키워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 사는 가장 큰 이유도 이 건물에 세를 줘서 그 임대 수익으로 월세 받는 게 또 저희 다 모두 꿈이지 않겠습니까? 임대를 주려면은 그 공간이 크면 클수록 좋은데 그 공간도 무시를 못 하겠죠. 100억 미만의 강남구가 찍혀져 있는 300평 물건을 찾기란 제가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천막을 씌워놔서 아마 리모델링 공사 중일 겁니다. 저 건물은 그냥 가만히 이제 재임대를 했어도 3%가 나오는데 저거 리모델링까지 하시게 됐으니까 아마 4%
또는 한 5%까지 나올 수가 있는 물건이라 아주 굉장히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매각 사례입니다. 용도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 거래 시점 23년 6월입니다. 매매가 55억, 토지평당가 9,800입니다. 토지면적 55평, 건물 연면적 146평, 신축 연도는 90년도입니다. 지하 1층의 아주 작은 부분, 그 다음에 지상 1층을 제외한 부분 모두가 주택이었던 물건입니다. 아마 이 물건을 법인으로 매입을 하셨다면은 취등록세가 꽤나 더 중과가 되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매 금액의 볼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취등록세를 감안하고서라도 이 매입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전 물건과 같이 이제 다 명도 후,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는 뭐 건축행위를 통해서 이제 밸류업을 하실 만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매각 사례입니다. 역삼동 797 용도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거래 시점 23년 2월 매매가 61억, 토지평당가 1억 1천, 토지면적 55평, 건물 연면적 139평, 최초 신축 연도 2006년, 전층 명도가 가능했던 건물이고요. 주택 부분도 용도 변경이 가능했던 물건입니다. 이게 코너라는 장점이 있고, 그 일단 법정 주차 대수는 3대인데 실제로 지금은 펜스가 쳐져 있어서 뭐 자세히는 볼 수는 없지만 3대 이상까지 될 수 있었던 물건입니다. 지하 1층 용도가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어서 지상으로 향하는 출입구가 2개인데 하나가 이쪽 코너 쪽에 위치했던 물건입니다. 옛날에 한번 와봤었을 때는 뭔가 지하상가 같은 데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던 물건이고요. 뭐 이제 강남에서 원하는 뭐 명도,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되는 61억 뭐 코너짜리 물건이라서 이 물건도 잘 매입하시고 건축행위가 다 끝나고 뭐 통임대라든지 아니면 임대를 새로 마쳤을 때는 아마 오늘 앞에 말씀드렸던 공식처럼 뭐 한 3% 정도 또는 뭐 3% 이상으로 맞춰서 다시 이제 재매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물건입니다. 역삼초 사거리부터 저기 앞에 보면은 그 구역삼 세무서 사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 이제 엄청 많이 이제 다 팔려가지고 제가 오늘 다 브리핑을 못할 정도로 여기가 굉장히 많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일단은 금액 자체가 100억이 넘지 않고요. 50억에서 한 80억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저거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손봐가지고 다시 맞춰야 되는데 아마 조금 뭐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제 뭐 건축행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차라리 넘기고 다른 건물로 갈아타시는 게 아마 편해서 매각을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가 역삼로 창업가 거리 일대입니다. 스타트업의 활성화와 뭐 성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산 나눔 재단 그리고 포스코 한국엔젤투자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21년부터 강남 창업가 거리 뭐 축제도 개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쪽이 임대료가 다른 강남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창업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도로도 괜찮고요. 위쪽으로는 역삼역, 그 다음에 제 뒤쪽 방향으로는 신분당선 4번 출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고, 그래서 이런 호재들도 잘 파악을 하셔서 건물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역삼 초교 사거리부터 구역삼 세무서 사거리를 쭉 걸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빌딩 뚜벅이었습니다.